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은 평생 수많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움도 권력도 명예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도 아니었고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자였습니다. 왜 그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슴 깊이 남긴 단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랑을 넘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남았던 놀라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강은 왕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왕비가 물었습니다. 이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디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왕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을 또 듣게 되는구나. 어디 있습니까? 왕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물었다.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강은 망설이지 않았다. 예. 왕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왕이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구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답할 생각이 없다. 이강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왕비는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듣거라. 조선은 왕 한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왕이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한 여인을 없애셨습니까? 왕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다. 나는 나라를 지켰을 뿐이다. 그것이 대답입니까? 그 여인은 내 운명을 망칠 존재였다. 이강은 처음으로 왕비에게 분노를 느꼈다. 누가 그런 권리를 드렸습니까? 왕비는 조용히 말했다. 선왕께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뜻입니까? 왕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왕께서는 살아계실 때 너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셨다. 이강의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이다. 왕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왕은 모든 것을 안다. 너가 벚꽃 언덕에 간 것도, 그 여인을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이강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모든 것을. 그런데 왜? 왕비는 천천히 말했다. 선왕께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 왕자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조선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왕비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결국 조선을 택하셨다. 이강은 주저앉을 뻔했다.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이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왕이 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은
권력이 아니었다. 정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이었다. 그날 밤 이강은 왕비의 처소를 나서며 말했다. 저는 찾을 것입니다. 왕비가 물었다. 찾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강은 되돌아보지 않았다. 살아있게만 하면 하다면 충분합니다.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왕비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그리고 처음으로 슬픈 눈빛을 보였다. 정말 너의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조선의 북쪽 끝 흠준한 산맥 너머에서는 한 외딴 절에서 서연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곧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0살 서연, 마을 아이들이 놀린다. 넌 좋은 아이래. 서연은 울면서 집으로 간다. 양아버지가 서연에게 묻는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서연이 대답하기를 정말인가요? 양아버지는 말없이 안아준다. 그날 밤 양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미안하다. 아직 말할 수 없구나. 절벽 끝의 비밀입니다. 조선의 북쪽 끝 험준한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는 깊은 산중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절벽 위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청운암이라 불렀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 그리고 지금 그곳에 서연이 머물고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매일 울었다. 이강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워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담담해졌다. 아니, 담담해지려 애썼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속일 수 없는 법. 벚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겨울물 소리가 들리면, 노을이 붉게 물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강을 떠올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남자 뒤편 절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운함의 스승이었다. 분명은 해암 80을 넘긴 스승이었다. 또 생각이 나는 게냐?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위에 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절에 하지 말거라. 예? 진짜 인연은 있는다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더 큰 슬픔 같기도 했다. 잠시 후 노성은 이상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제는 너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노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예? 놀랄만도 하지. 스님, 하지만 사실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성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청운암 근처 산길에서 한 사내가 발견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품에는 갓난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다. 사내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노성에게 아기를 건네며 말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절대 궁궐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 품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소연이었다. 거짓말. 소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럴 리 없어요. 노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내가 남긴 물건이 있었다. 노성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소연은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오래되었지만 매우 귀히 보였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순간 소연의 눈이 커졌다. 옥패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물건, 왕실의 상징, 이건 노성은 무겁게 말했다. 왕실 물건이다. 서연은 손이 떨렸다. 설마. 그래. 노성은 천천히 말했다. 너의 출생에는 왕실이 관련되어 있다. 순간 모든 것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왜 자신이 갑자기 끌려왔는지, 왜 왕비가 자신을 없애려 했는지, 왜 자신의 존재가 위험했는지 모든 의문이 한 곳에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출생.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다. 노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연은 숨을 삼켰다. 살아있다.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친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모른다. 노성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엇입니까?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순간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말바꽃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 노성의 얼굴이 굳었다. 벌써 찾아온 것인가? 소연은 놀라 일어섰다. 암자 아래로 수십 명의 무사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사람은 궁궐의 금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다. 노성은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시간이 없다. 스님, 지금 당장 도망쳐라. 하지만 너가 살아야 진실이 살아남는다. 그 순간 청운함의 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서연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편 한양에서는 이강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찾던 여인이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릴 수 있는 비밀의 열쇠라는 사실을. 도망자의 밤입니다. 청운함의 종소리가 밤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쿵 쿵쿵.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다. 위급함을 알리는 종소리.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무사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횃불 수십 개가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다. 마치 붉은 뱀들이 산을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노성해야만 소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시간이 없다. 스님, 뒤쪽 절벽길로 가거라.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해암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늙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연은 알았다. 무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기 위해 해암은 암자에 나무려 하고 있었다. 싫어요.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어머니와도 약속했다.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를 아세요? 해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꾸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곧이어 암자의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쿵쾅쾅쾅쾅쾅 무사들이 들어닥쳤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뒤쪽 산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암자 안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해암 그 스님 앞에 섰다.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해암은 묵묵히 염주를 굴렸다. 모른다. 거짓말! 무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곳까지 추적했다. 해암은 눈을 감았다. 사람을 찾는 것이냐? 그렇다. 아니면 죽이려는 것이냐? 순간 무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넘어졌다. 손바닥이 찢어졌다. 발목도 다쳤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저쪽이다! 놓치지 마라!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앞이 탁 트였다. 절벽이었다. 아찔한 낭떠러지. 아래로는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명, 아니 20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포위했다. 끝났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절벽, 그리고 강. 앞에는 추격자, 뒤에는 죽음. 그녀는 갑자기 이상하게도 이 강이 떠올렸다. 벚꽃 언덕, 겨울가, 노을,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말.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하. 우두머리가 다가왔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따라오너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후회할 것이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절벽 끝으로 달려간 것이다. 잡아라! 무사들이 소리쳤다. 그러나 늦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첨벙. 거센 강물이 솟구쳤다. 무사들은 절벽 끝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 거친 물살, 그리고 끝없는 강. 우두머리는 이를 악물었다. 찾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서연을 찾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이강은 서연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궁중 기록이었다. 우연히 발견된 한 문서. 20여 년 전 작성된 비밀 기록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왕실의 아이가 사라졌다. 반드시 비밀로 할 것. 이강은 문서를 읽다가 손을 떨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이름은 지금 살아있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선왕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 여인의 이름. 그리고 그 여인은 서연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강은 문서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선왕이 사랑한 그 여인. 등불 아래에서 떨리는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읽어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왕실의 아이가 사라졌다.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할 것.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먹으로 적힌 이름 하나, 윤하련. 이강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윤하련. 선왕이 왕세자 시절 사랑했었던 여인의 이름이다. 그리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여자. 궁궐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선왕이 평생 단 한 사람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녀는 왕비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강은 어린 시절 한번 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선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얻지 못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이강은 왕실 비밀 문서를 관리하는 늙은 사관을 찾아갔다. 사관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윤하련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의 손이 떨렸다. 왜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군.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여 년 전 선왕이 아직 왕세자였던 시절 한양에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 백성을 살리는 명의. 그 의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윤하련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보다 마음을 더 칭찬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을 돌보았으며 굶주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지금의 서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어느 날 왕세자는 비밀리에 민정을 살피려 나갔다. 그리고 우연히 윤하련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은 운명이었다. 왕세자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윤하련 역시 왕세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신분 앞에서 약했다. 왕실은 강하게 반대했다. 대신들은 분노했다. 평민의 딸을 왕비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국본이 흔들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왕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생전 처음으로 왕실과 맞섰다. 그만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다. 어느 날 윤하련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사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강의 눈빛이 흔들리는 그것을 듣고서였다. 무슨 뜻입니까? 사관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인은 죽지 않았소.
순간 이강은 숨을 삼켰다. 살아있었다고요? 예. 그럼 어디에? 사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무엇입니까? 사라지기 직전 사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윤하려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소. 순간 이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임신? 사라진 아이? 왕실의 비밀 문서? 서연?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사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20살 안팎의 여인이 되었을 것이요. 이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이었다. 모든 것이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꽝! 궁궐의 금군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사람 왕비의 신복인 자의정이었다. 주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십시오. 이강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뜻인가? 자의정은 조용히 말했다. 죽은 비밀은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왕실을 위한 길입니다. 순간 이강은 깨달았다. 서인을 쫓는 사람들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서현을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시가 수백 리 떨어진 강하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간 한 여인이 기적처럼 살아남고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윤하련의 섬에서 보낸 20년, 딸의 생일보다 미역국 끓임, 빈자리에 혼자 눈물을 내며 매년 벚꽃 아래 편지 쓰는 서연아, 살아있기만 해다오. 20년 동안 반복해서 이 일을 해왔다. 살아남은 이 여자, 차가운 강물, 거센 물살, 그리고 끝없는 어둠. 서연은 자신이 죽은 줄 알았다. 절벽 아래로 몸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장작 타는 소리, 어딘가에서 끓고 있는 양 냄새, 그리고 낯선 천장. 서연은 힘겹게 눈을 깜박했다. 깨어났구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옆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노인은 온화하게 웃었다. 강에서 자네를 건졌지. 서해는 기억을 더듬었다. 절벽, 추격자들, 그리고 강물. 모든 것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며칠이나, 사흘.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죽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 말 많이 하지 말게. 그녀는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따뜻하게 말했다. 서예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며칠이 흘렀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사연도 도망치는 이유도. 그저 밥을 주고 약을 먹이고 쉴 곳을 내어 주었다. 그 친절이 오히려 서인을 울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소연에게 물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나?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 있는 법이니까.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양 궁궐에서는 이강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심해지고 있었다. 대신들은 그를 압박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개인의 감정은 접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강은 알았다. 그들이 말하는 개인의 감정이 무엇인지. 소연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왕비가 직접 움직였다. 저하를 부르라. 이강은 왕비 앞에 섰다. 왕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왕이 되고 싶으냐? 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왕비는 다시 말했다. 왕이 되는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강은 눈빛이 차가워졌다. 무슨 조건입니까? 왕비는 천천히 말했다. 그 여인을 잊으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이 조선을 향한 길이다. 이강은 천천히 왕비를 바라보았다. 만약 거절하면, 왕비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인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왕비의 얼굴에는 슬픔도 있었다. 그것을 이강만은 알아차렸다. 왜 그러십니까? 왕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왕실을. 순간 이강은 깨달았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20년 전 선왕과 윤하련, 그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강가의 작은 마을 서예는 몸을 회복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부부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백발의 노인. 그러나 눈빛은 애서롭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마치 오래전부터 찾던 사람을 발견한 듯. 설마.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옥패였다. 서연이 청운함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문양, 봉황 문양, 왕실의 상징.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찾았구나. 윤하렴 마님의 딸을. 순간 서연은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겨진 혈통을 찾는 이 윤하렴 마님의 딸을 드디어 찾았구나.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소연은 숨을 멈춘 듯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아니, 정확히 너의 어머니를 안다. 소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는 것인지 모든 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박윤성이라 한다. 예? 예전에는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궁궐 또 궁궐이었다. 모든 길이 결국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박은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가 태어나던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윤하려는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왕세자의 아이였다. 즉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지지 치자 궁궐은 뒤집혔다. 대신들은 반대했다. 외척들은 반대했다. 권력이 진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평민의 딸이 왕실의 어머니가 된다. 절대 안 된다. 나라가 뒤집힌다. 결국 어둠 속에서 음모가 시작되었다. 윤하려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제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사람이 그녀를 도왔다. 바로 서운왕이었다. 그분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박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세자는 마지막까지 너의 모녀를 살리려 했다. 그런데 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비극적이었다. 훗날 조선을 다스릴 왕. 그러나 그 시절의 왕세자는 아직 왕이 아니었다. 권력보다 사랑이 약했던 시절, 선왕은 비밀리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살려라. 반드시 살려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윤성이었다. 그날 밤 박윤성의 눈빛이 멀어졌다. 윤하련 마님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곧바로 쫓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윤하련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도망쳤다. 궁궐의 추격자들을 피해 산으로 강으로 밤길로. 그러나 결국 붙잡힐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때 윤하련은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는 갓난아기였었던 서연을 충직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고 말했다.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엄마는 언젠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 터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박윤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하련 마님은 사라졌다. 죽은 건가요? 박윤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살아계십니까?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 말은 서연이에게 희망이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박윤성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곧이어 누군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궁궐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아직도 쫓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서연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20년 전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의 마지막 증거를, 서연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한편 한양에서는 이강은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왕위 계승을 위한 최종 회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왕비가 말했다.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새로운 왕을. 모든 시선이 이강에게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리에 앉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왕이 되는 순간 서연을 찾는 길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벚꽃 언덕. 그리고 웃고 있던 서연.
사람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왕자의 눈물. 어린 이강 선왕에게 묻는다. 아버지는 행복하십니까? 선왕은 침묵한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왕은 행복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자리란다. 이강,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선왕은 그러면 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상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